예,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입니다. 청주 상당을 지역구로 하고 지역구. 있죠. 아버지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분이죠. 네, 정갑입니다. 네,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네네. 이분 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록을 남기네요. 네, 2007년 8월이었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경선 후보였죠. 네, 대통령 박근혜하고. 경선 후보였는데 청주를 방문했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관찰서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줬을 텐데. 요거 크게 보도됐습니다. 네네. 정우택 당시 충북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친박 최고위원이 되어 있어요. 이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 유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연루된 이 김병일 전 사무처장이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네.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안 가죠. 이 사건을. 김병일 씨가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던 그 인터넷 야후 블로그, 익명의 야후 블로그가 있는 서버가 있는 장소가 홍콩이었었거든요. 야후 블로그 이름은 크라임 투 길티입니다. 그 블로그에 성상납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블로그에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 블로그가 이 김병일 씨가 올린 블로그였다고. 사주됐다라고 이제 그 추정이 된 건 뭐였냐면, 이 크라임 투 길티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연동을 시켜서 이 내용들이 3월 15일 새벽에, 이 충북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3월 10일. 총선 직전에. 직전이죠. 15일이니까 이제 공천이 확정되기 직전인데. 정우택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예. 성상납 의혹을 포함한 몇 가지 의혹이 홍콩에 서버가 있는 한 블로그에 올라왔다. 네. 근데 그 내용을 김병일 씨 페이스북에 연결시켜놨다. 연동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김병일 씨가 의심을 받았고요.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예,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했는데 초창기였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그 아이들 갖다가 도용당했다. 아, 누군가 예, 해킹해서 해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린 거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 출국을 한 상태였어. 홍콩으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홍콩으로. 예, 하필이면 서버가 홍콩입니다. 있는. 어쨌든 그랬던 사건인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결국 정우택 새누리당 친박 최고위원은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까지 됐죠. 네. 실세가 됐습니다. 신실세. 그런데 첫 번째, 그때 그 블로그에 등장했던 성상납 의혹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예, 이 정우택 최고위원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니고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당선이 됐고요. 이제 그 선친의 고향이 충북이었었고 사실은 이제 충북 연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인맥의 빈곤을 좀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직 성격의 충북 경제 청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그 재임 기간에도 이 단체와 당시 이제 정우택 지사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요. 뭐 제주도 골프의 경우에는 그 대다수 언론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서 골프만 친 것이 아니고 이 골프 라운딩이 끝난 뒤에 1차 식사를 하고 2차에는 이제 룸사롱에 갔다라는 얘기고요. 룸사롱에서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2차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크라임 투 길티에 게재가 된 건데 꽤 자세하게 나왔네요. 룸사롱의 이름까지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신 술값이라든지 또 이제 2차를 가서 있었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묘사까지도 이 크라임 투 길티에는 정확히. 그러면은 당시 갔다고 하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예, 라마다 호텔인데 라마다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자 녹취를 딴 것과 관련된 호텔은 라마다 호텔입니다. 몇 차례나 성상납을 받았다고? 예,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인데. 도지사 시절이네요. 예, 2010년의 경우에는
도지사 낙선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렇겠군요. 위로차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간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3번을 제주도에 갔고 네, 그리고 그 3번 모두 그런 선상납이 있었다고.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1차 코스. 골프, 2차 룸사롱, 식사를 하고 3차가 룸살롱이고 룸사롱 가고 또 다른 2차를 이제 룸사롱 이후에 이제 갔다는 얘기죠. 예. 그 날짜도 특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6월 21일이고요. 2009년은 이제 이 크라임 투 길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청년경제 포럼의 뭐 행사 진행표 등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이제 나와 있었고요. 2010년의 경우에는 6월 14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라마다 호텔 스위트룸 마지막 장소는요. 그 접대하던 여성이 만약에 2차를 가면 그 룸사롱의 마담이 알잖아요. 예, 그렇겠죠. 마담에게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선거 직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청년경제 포럼의 회원 구성원들 중에 간부들의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단골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3번의 모임 외에도 뭐 다른 뭐 개인적인 모임으로 다녀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신 다음 날에 제주 관광도 같이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정우택 지사가 술자리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먼저 호텔로 간 정황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성을 또 보낸 정황들에 대한 설명들 정우택 지사 방으로 예, 방으로 호텔 보낸 방으로 것들에 대한 정황들에 대해서 이 마담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2009년도에 왔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도지사였더라고. 술 먹을 때는 얘기를 안 했지. 도지사라고. 그 사람들도 이제 철저하게 좀 비밀을 지키더라고. 그러면 아가씨가 방에 들어간 거는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 뭐 파트너도 기억나는데. 아니, 지사 먼저 보냈죠. 거기서 같이 가면 안 된다 해서 아가씨를 나중에 실시켰죠. 아, 지사는 먼저 가고 나중에 아가씨 따로 갔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사를 쓰더라도 네. 상호 자체를 쓰면 안 되고 성상납 받았다 제주도 모 술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년 전 일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담 한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 2번을 갔던 것에 대한 기억이 혼재돼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근데 사실 그 크라임 투 길티라고 하는 블로그에서는 3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제이라는 다른 또 술집이 있었고요. 아, 한 집을 다른- 예, 이곳을 2번, 다른 곳을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합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된 뭐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이 네. 처음에는 그 지사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고 사장님 또는 이제 오야붕이라고 불렀다고 오야붕. 예, 그래서 제주도까지 때- 가서 예. 사실 다른 도지사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예,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도지사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야붕이라고 자기들끼리 불렀다. 예, 근데 다음 날 이제 그 기상이 좋지 않아서 이제 먼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도지사였구나. 예, 그런 기억 때문에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나. 그 정도 그런 되면 생각. 기억할 수 있죠. 네. 도지사가 와서 이렇게 2차 갔다 하면. 도지사가 와서 도지사가 룸사롱 다니고 참. 그리고 나서 오야붕이라고 불리고 거기서 2차를 가고 씨발. 근데 그때는, 예, 마담 말고 예. 이 이야기를 입증해 줄 만한 동석했던 사람은 없나요? 거기 갔던 회원 전체가 다 이 동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원 전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회원 전체가 다 함께 같이 가서 호텔에 집어넣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차례 갔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큰 방이 없어서 이제 간부들이 따로 일반회원과 따로 이제 지사와 술을 먹은 적도 있었고요. 전체가 다 같이 먹은 적도 있었는데 모든 그 행사에서 전부 다 지사는 먼저 가고 지사 여자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간부 회원들이 지사 여자와 함께 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이제 전체 회원이 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사와 함께 나갔던 간부 회원들 중에서 그 앞서 들었던 마담의 그 진술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간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당시 정우택 지사의 유흥 비용을 대신 냈다고 밝히는 충북청년경제포럼 관계자의 말. 성접대를 하는 여성이 돈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을 나올 리 없다는 이야기. 다음 내용은 음성 변조한 것입니다. 아, 당연하지. 술집이라는 게 2차, 즉 성접대에 나갔다가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오면 환불해주는 게 룰인데. 아, 당연하지. 그 술집이라는 게, 그 2차 나갔다가, 너 다시 오면은 2차에 환불해주는 게 그게 룰인데. 성접대가 없었으면 당연히 술값을 낸 놈한테도 알렸을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러면은 술값 낸 놈한테도 알았을 테고, 당연한 거 아니고? 술집 가본 놈들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술집 가본 놈들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자, 그러면은 이 마담과 간부 회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그 호텔로 갔고, 아가씨가. 그리고 그 아가씨가 나왔으면 자기들이 알 텐데, 그냥 나왔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일치하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상납 의혹에 관한 부분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증명하고 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아가씨가 들어왔으나 본인은 밤새 대화만 나눴다 할 수도 있겠네요. 정영근 의원은 같이 묵주를 잡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있고요. 예.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정도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으니 의혹을 제기하기는 충분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3월 18일 후보 시절에 내놓은 기자회견문에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부정한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청주 시내에 있는 한 그 일식 식당에서 128회 이 4,294만 원인데 다 이제 정우택 지사가 쓴 것은 아니고요. 정 지사가 쓴 것은 41회에 1,643만 원인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른바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된 용어인데 카드 뽀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 넘을 네. 경우에는 그 동석한 사람들 이름을 다 그렇죠.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뻥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지사 또는 이제 국장급 공무원들이 쓴 이 128에 이 4,293만 원 가운데 이 상당 부분이 이 정지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기하시는 의혹은 예. 일단 도지사 시절에 네. 직접 본인이 긁은 것은 41회에 1,643만 원이지만 네. 그 똑같은 일식집에서만 총 128회 4,294만 원이 네. 결제됐는데 그 역시 실제로는 정우택 당시 도지사가 쓰고도 50만 원 이하로 뽀개기를 해서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놨을 거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단정하기 어려운데 근거가 있어야 단정하기 돼요. 어려운데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 정지사가 이 일식집을 좀 과도하게 사네요. 이 많이 일식집을 사나.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크라임 투 길티에는 이 카드 뽀개기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일식집 여사장과의 적절치 않은 관계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128회를 계속 집중적으로 썼다. 네. 이 가게에서. 그런데 일식집 주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크라임 투 길티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크라임 길티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경제포럼 그 회원의 어떤 그런 얘기, 다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청년경제포럼의 모든 모임을 다 여기서 했다라는 겁니다. 충북 도청 카드로 쓴 거 외에도 그렇죠. 예. 도지사와 관련된 모임들은 항상 여기서 했다. 예, 그 지사가 그걸 원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많이 미뤄졌네요. 예. 그러면 그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정우택 도지사와 이 당시 일식집 주인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어떤 관계였다는 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증언들이 사실 있는데요. 뭐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들을 받았던 몇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청년경제포럼과의 모임은 항상 1차를 여기서 하고 2차는 또 청주에 있는
그 룸사롱으로 옮겨서 이차를 했는데 아니 룸사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도지사였네. 네. 네. 근데 이제 룸사롱에 갈 지역 때 경제를 위해서. 지사 제주도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 타 지역까지 사랑하신 거지. 그 일시집 사장이 그 이차에 지사의 파트너로 그 참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또 여기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친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업을 하다가 네. 사장이 중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이 항상 있었다든지 이런 증언은 없나요? 쳐다보기 좀 그 민망함을 느꼈다라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당히 얘기입니다. 노골적이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계속 이렇게 만진다든지. 예, 그 정도 말씀하시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우택 전 지사는 뭐 자주 그 K1식의 그 청년경제 포럼 회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유지들하고도 또 지역 단체장하고도 자주 드러들었다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K1식이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뭐 청주에서 특별히 뭐 회가 맛있다거나 그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 사장을 그 정 전 지사 옆에 이렇게 앉히는 분위기였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항상 그 청주 시내 모 룸사롱으로 이동을 하면 회원들이 그 여사장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석을 시켰었죠. 정 지사가 데리고 오랬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생일 파티를 하면서 전 그 간부가 정우택 전 지사님한테 봉투를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우택 전 지사님은 돈 봉투를 만져보더니 뭘 이런 걸 준비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거를 상 밑으로 내려놓으셨던 정황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식집 주인과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줄 만한 그런 스킨십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참석했던 회원들은 특수관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정지사의 생일 파티도 정확히 그 음력 생일에 이 장소에 있었고요. 그 생일 파티에도 그 여사장이 동석을 해서 그 상석에 앉아서 이제 같이 복갈 모자를 쓰고 옆에 또 현수목을 붙여놓고 예, 그렇게 좀 민망한 그런 생일 파티를 도지사가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청년경제 포럼의 예결산서를 살펴보게 되면 당일에 뭐 이벤트 비용, 현수막 비용, 그리고 도지사에게 준 생일 축하금 뭐 이런 내용들이 그거 상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예결산서는 혹시 확보하셨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네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네. 도청의 업무 추진비를 몰아줬다. 야, 이거 우리 MBC의 김재철 사장을 연상하게 하는. 청주 MBC 사장이었죠. 그러네. 오송에다가 집 사시고, 예. 제이 씨와 함께. 예. 그리고 또 거기 나왔던 것 중에 심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논문 표절 부분은요. 이제 크라임 이건 뭐 한나라당이 워낙 많이 한 거라서 논문 표절은 크라임 투 길티가 제기한 4가지 의혹 밖에 있는 것이지만은 지난 선거 때 이 충북에서 이 상당 선거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학단협이라는 단체에서 학단협, 예, 이 학술단체 협의회, 예.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논문 표절하면 이게 검증하는 곳입니다.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곳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문대성의 논문 표절도 확인한 바 있었죠. 예, 50% 이상이 표절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도입 부분을 보면은 이 논문을 쓰기 2년 앞서서 이 단국대학교 강모 교수가 쓴 논문을 그대로 영어로만 번역하는 그런 도입으로 한글 논문을 영어로. 그건 논문 표절이 아니라 그건 번역이잖아. 남의 논문. 저 죄송한데 이 표절은 네. 저기 새누리당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이지. 야 그래도 이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 보통은 문장을 표절하자. 이거는 번역.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좀 인정해줘야 돼. 야 이건 새로운 장르인데. 정우택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거 당시에는요. 네.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당시에 이제 학단협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좀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KBS 인터뷰에서는 당시 기준에 따라서 미국 학계의 일정한 심사를 거친 우수 논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왜냐하면 하와이대 대학원 논문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학계 네. 논문이 통과됐으니까 엄정한 심사 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같아 보이는데 네. 학단협에서 50% 이상이라고 했을 때 국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 앞부분이 그렇고요. 앞부분이 그렇고 예, 또 뭐 중간에 가면은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로저 프란츠 교수의 이 또 논문을 또 짜깁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로저 혹시 프란츠 교수가 그 프란츠 교수가 무슨 말을 했나 여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이메일로 답변을 했는데 네. 뭐 첫 5개 예문을 체크해 본 결과 모든 문장이 표절로 되어 있다고 본다. 명백한 표절이다. 예, 때문에, 이거 완전 예. 표절이 맞아요. 근데 예. 표절은 표절 가지고는 뭐 그쪽 당은 표절이 덕목이에요. 기본 스펙이라서 네. 표절 안 했어 바보 아니야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너는 안 했니? 시간 많았나 보다 너 다 썼어? 에이, 이렇게. 팔불출.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예, 한 가지는 논문 표절은 거기 없었다고 하니까 예. 네 또 한 가지였습니까? 가지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이제 모 경제인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방선거 지방의회 후보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의혹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의혹은 충북 지역 공천에 개입을 해서 양대 계파가 있잖아요. 그쪽 중에 이제 친이 친박? 예, 친이 친박인데 친이 쪽의 후보들 갖다가 공천 학살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은 한나라당 내의 권력 다툼에 관한 얘기네요. 요거 세 가지 정도면 성상납, 업무 추진비 몰아주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이 정도면 친박계 최고위원인데, 이 친박계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 정도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병 걸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뜨거운 호응이 있을 테니까, 아마 2차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몸조심 하시고요. 충청 리뷰의 이재표 편집국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가 있는 서버웨이가 있는 장소가 홍콩이었었거든요. 야후 블로그 이름은 크라임 투 길티입니다. 그 블로그에 성상납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블로그에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 블로그가 이 김병일 씨가 올린 블로그였다고 사주됐다라고 이제 그 추정이 된 건 뭐였냐면 이 크라임 투 길티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연동을 시켜서 이 내용들이 3월 15일 새벽에 이 충북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3월 10일 총선 직전에 직전이죠. 15일이니까 이제 공천이 확정되기 직전인데 정우택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예. 성상납 의혹을 포함한 몇 가지 의혹이 홍콩의 서버가 있는 한 블로그에 올라왔다. 네. 근데 그 내용을 김병일 씨 페이스북에 연결시켜놨다. 연동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김병일 씨가 의심을 받았고요.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예,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했는데 초창기였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그 아이디 갖다가 도용당했다. 누군가 해킹해서 예, 해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린 거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네. 룸사롱의 이름까지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신 술값이라든지 또 이제 이 차를 가서 있었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묘사까지도 이 크라임 투 길티에는 정확히. 그러면은 당시 갔다고 하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예, 라마다 호텔인데 라마다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자 녹취를 딴 것과 관련된 호텔은 라마다 호텔입니다. 몇 차례나 성상납을 받았다고? 예,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인데 도지사 시절이네요. 예, 2010년의 경우에는 도지사 낙선 직후입니다. 그래서 위로차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3번을 제주도에 갔고, 네. 그리고 그 3번 모두 그런 성상납이 있었다고. 똑같은 코스를 1차 코스. 골프, 2차 룸사롱, 식사를 하고 3차가 룸살롱이고 룸사롱 가고 또 다른 2차를 이제 룸사롱 이후에 이제 갔다는 얘기죠. 예. 그 날짜도 특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6월 21일이고요.
2009년은 이제 이 크라임트 길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청년경제 포럼의 뭐 행사 진행표 등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이제 나와 있었고요. 2010년의 경우에는 6월 14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라마다 호텔 스위트룸 마지막 장소는요. 네, 이 출국을 한 상태여서 홍콩으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홍콩으로. 네, 하필이면 서버가 홍콩입니다. 있는. 어쨌든 그랬던 사건인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결국 정우택 새누리당 친박 최고위원은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까지 됐죠. 네. 실세가 됐습니다. 신실세. 그런데 첫 번째, 그때 그 블로그에 등장했던 성상납 의혹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예, 이 정우택 최고위원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니고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당선이 됐고요. 이제 그 선친의 고향이 충북이었었고 사실은 이제 충북 연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인맥의 빈곤을 좀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직 성격의 충북 경제 청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그 재임 기간에도 이 단체와 당시 이제 정우택 지사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요. 뭐 제주도 골프의 경우에는 그 대다수 언론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서 골프만 친 것이 아니고 이 골프 라운딩이 끝난 뒤에 1차 식사를 하고 2차에는 이제 룸사롱에 갔다라는 얘기고요. 룸사롱에서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2차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크라임트 길티에 게재가 된 건데 꽤 자세하게 나. 예,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입니다. 청주 상당을 지역구로 하고 지역구. 있죠. 아버지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분이죠. 네, 정갑입니다. 네,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네네. 이분 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록을 납니다. 네, 2007년 8월이었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경선 후보였죠. 네, 대통령 박근혜하고. 경선 후보였는데 청주를 방문했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관찰서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더 줬을 텐데. 요거 크게 보도됐습니다. 네네. 정우택 당시 충북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친박 최고위원이 되어 있어요. 이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 유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연루된 이 김병일 전 사무처장이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네.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안 가죠. 이 사건을. 김병일 씨가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던 그 인터넷 야후 블로그, 익명의 야후 블로그. 그 접대하던 여성이 만약에 이 차를 가면 그 룸사롱의 마담이 알잖아요. 예, 그렇겠죠. 마담에게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선거 직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청년경제 포럼의 회원 구성원들 중에 간부들의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단골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세 번의 모임 외에도 뭐 다른 뭐 개인적인 모임으로 다녀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신 다음 날에 제주 관광도 같이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정우택 지사가 술자리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먼저 호텔로 간 정황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성을 또 보낸 정황들에 대한 설명들. 정우택 지사 방으로. 예, 방으로 호텔 보낸 방으로. 것들에 대한 정황들에 대해서 이 마담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2009년도에 왔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도지사였더라고. 술 먹을 때는 얘기를 안 했지. 도지사라고. 그 사람들도 이제 철저하게 좀 비밀을 지키더라고. 그러면 아가씨가 방에 들어간 거는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